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액자산 양성 뇌목 최고의 전문가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69포인트 정도 빠지고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이제 오랜만에 본 건데요. 올해 국내 증시가 글로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세였죠. 그러다가 이제부터 동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2.9% 빠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를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4%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대다수. 그동안 삼성바이오도 강세였는데 같이 오늘 전 종목이 거의 다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여기 미국 증시와 연동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미국 증시보다도 뭐 약세였다도 국내 증시는 상대적인 강세였고, 그 강세의 1월 달도 그렇고요. 2월 강세의 배경에서는 미국 증시가 좀 조정받고 있어도 국내 증시에서는 조선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조정은 1월 달 좀 강세였고요. 그다음에 가장 낙폭 가대 업종 섹터 종목 중에서도 기관들하고 연기금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강세가 연출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좀 반등, 조금 빠지면 반등하고, 그 다음에 낙폭 가대 좀 많이 빠져서 바닥에 끼고 있던 주식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아주 컸는데 이제 다시 이렇게 70포인트 코스피가 빠지면 이제 심리가 이제 위축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있는 상태.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보시면 어제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8% 빠져서 왜 일반인 이제 초보자분들은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보다 상회했고 예상보다 상회했는 상태에서 실적도 매출액 증가율이 70%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예상치보다 상회했는데 주식이 이렇게 빠질까? 그런 고민을 이렇게, 왜 그럴까 이해를 못 하신 분도 많으신데요. 항상 주식은 현상만 보시면 안 되고, 호재가, 악재가 더 이상 앞으로, 현상보다는 미래, 향후 6개월이나 1년 뒤, 미래를 보고 우리가 대다수 투자를 많이 해요. 특히 미국은, 미국 투자자들, 미국의 주식을 하는, 미국 일단 투자자들은 평균적인 보유 기간이 한 11개월 된다고 조사를 있습니다. 그러면 한 11개월 정도 보니까 거의 한 1년 정도 보유하는 거지 한번 사면 국내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밖에 보유를 못하고 그래서 일본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금융지수가 65점 내입니다. 즉 70점이 금융은 70점이 합격 커트라인인데 가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 과거에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주식 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기가 어려웠고, 즉, 도박이라는 마인드가 많았는데, 미국은 그러지 않고 한 11개 이렇게 보유하니까, 우량주도 보유 이렇게 하니까 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AI 혁명 시대가 시작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도. 그 많이 바뀐 게 중에, 특히 하나가 바로, 가는 주식만 간 거죠. 그래서 가는 주식만 갔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잘 안 간 거예요. S&P 500 중에 명리% 7, 거의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개인 투자자에 많이 지쳐서 있는 그 상태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대형주까지 따라갔더니 대형주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심리가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이렇게 많이 위축돼 있고, 또 특히 미국의 이제, 정책이,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부도 바뀌고 해서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관세 관련된, 악재 이슈 같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가까이 미국에 있는 캐나다, 멕시코에다가 관세 25% 때리고 3월 4일부터 하면, 들어오는 주변에 있는, 물가도 높아질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 단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물가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라든지 이 불법 입주 이제 들어온 입국자들을 강제 퇴거시키고 이렇게 하면 싼 임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싸게 파는 물건을
싼 임금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우려가 많고요. 그 다음에 해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좀 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려가, 경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지금 경기 우려로 확산된 거예요. 이제 경기 우려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경기 우려가 가장 나쁜데요. 경기 우려가 아니라 경기가 나쁜 지표가 아직은 강력하게 나온 건 없지만, 그래도, 경기가 이제 물가가 높아지면서, 이제 그러면 물가 높아지면 결국은 물가 높아서 하는데 경기가 침체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끝나려면 3, 4월, 4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증시는 3, 4월까지도 약세 장은 계속 이어질 거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좀 더 나아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 정도 돼야 미국 증시도 다시 살아 움직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뭐 지수도 마찬가지.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보면 이렇게 빠졌지만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나스닥 종합지수는 며칠 동안 지금 3, 4, 5, 일주일 동안 급락하고 있죠.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지수가 5% 정도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그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최근에 어저께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그 전에 급락했죠. 여기서부터. 일주일 동안 급락을 했는데요. 그게 사실 주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미 반도체는 고점은 여기서 찍은 거죠. 여기서 찍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조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파를 못하는 이 지지선은 추세 지지선 돌파를 한 상태고, 그럼 박스권 하단이 지금 요 정도 있거든요. 박스권 하단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조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인 조정보다 이미 본격 조정 중이고요. 보시면 가일권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다가 가일권이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가일권 못 들어간다는 것은 확실한 조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즘 이제 기계적 매매도 많고 해서 주식이 빠지면 일반적으로 지지선이 거의 다 붕괴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62평 일봉 차트로 나스닥도 62평선이 이미 여기서 12평선 다 여기서 붕괴된 상태에서 지금 122평선까지 이게 하루에 지금 내려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122평선 경기선이라 하는데 지금 경기 우려가 있으니까 그럼 단번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만큼 많이 내려왔죠, 그죠? 그러면 지수가 2.8% 빠지는 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도 보시면 매물대가 여기에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잠깐 붕괴되니까 추세가 앞으로 4월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있어야 될 걸 보여서 지금도 한 10% 정도 여기서 18,000이니까 17,600, 한 7, 8%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월봉으로 보면 추세가 돼서 이 추세선이 붕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한 번, 두 번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 남아 있습니다. 반등 파동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2분기 때 다시 올라올 걸 봐. 2, 3분기 때. 여름 정도 장에선 다시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저는 4분기 이후에 한 10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작년부터 이렇게 올해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를 제가 많이 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월봉 차트 보면 이제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조정을 하긴 하면 여기잖아요. 그러면 90달러까지 열려 있습니다. 늘. 그렇죠. 그러면 확인을 하고 과연 내려가서 다시 해서 저 위에 돌파하고 갈 수 있을까? 그 근거를 찾으려면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됩니다. 블랙에 이런 게 집 말고요. 새로운 사업부 자율주행 칩이라든지 아니면 피규어에 관련된 플랫폼 이쪽이란 여러 가지 다른 걸 지금 보여줄 때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장기적으로 엮었기 때문에 월봉 이 시세는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10달러에 절반 팔고 145달러에 그동안 10년 동안 사모은 주식도
3분의 1을 다 팔고 없다. 그러면 지금 보고 여기서 보고 계속 기회를 계속 줬어요. 140달러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데 왜 빠져? 이게 아니라 이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충분히 해도 큰 수익이 된 거죠. 그리고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트럼프 정책을 보니까 물가도 높아지고 지금 계란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다들. 현금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경기가 불안하면 가장 먼저 빠지는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투자자들이 계속 많이 빠졌으니까 반도체가 좋고 또 2차 전지도 좋고 여러 가지 하다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반도체는 경기 전망이 정확해야 됩니다. 자, 미국의 경기 전망은 만약에 제가 예상하듯이 여름에 반짝했다가 다시 4분기 이후부터 경기가 내년에 안 좋다면 올해 여름에 잠깐 반짝하는 반도체에 반짝하지 오히려 빠지면 기회다가 아니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한번, 아카데미에서 만든 이제 큰 시세의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뭐 시세의 퍼포먼스는 아마, 제가 이걸 한번 그림을 보면, 자, AI 혁명 시대에 저는 미국 이렇게 해서 제가 챗GPT 플러스에다가 이렇게 물어봐서 만들었거든요. 인조인간을 만들어줘. 머릿속은 AI 반도체, 자율주행은 FSD 자율주행은 뭐 테슬라, 몸통 로봇, 뭐 심장은 전고체 배터리, 뭐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입력을 쭉 해서 넣었어요. 넣으니까 요렇게 딱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나중에 이제 이 로봇이 뭐 이제 살색 이렇게 실리콘하고 사람처럼 똑같이 하면서 할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23년부터 열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토마토 TV, 정건통 TV를 보시는 분 23년부터 제 동영상에서 보면 AI 혁명 시대 뭐 투자 비법, AI 혁명 좀 유망 템백을 주시고 이런 강의도 많이 하잖아요. 이미 23년부터 그 시대가 계속 됐는데 그러면 머릿속은 AI 반도체잖아요. 이게 최고의 AI 혁명 최정점 10년 2030년 정점은 인조인간이기 때문에 관련된 소비, 인조인간 소비하는 그런 시세가 돌아가면서 시세가 납니다. 즉 엔비디아는 머릿속이기 때문에 AI 반도체 이미 시세는 거의 이미 작년도 6월부터 해서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는 주식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테슬라 갔잖아요. FSD 갔습니다. 이제 BYD가 FSD 빠르니까 오히려 테슬라도 늦어지니까 테슬라가 또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통 로봇이잖아요. 이제 AI 로봇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로봇에 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로봇에는 기존 배터리로 뭐 3원계 배터리다가 뭐 몇십 분밖에 못 써요. 맨날 줄 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돌아다니면.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고성능에. 즉 차세대 2030년에서는 인조인간에 쓰는 배터리는 전부 다 전고체 배터리. 그래서 지금 심장이 ASB죠. 전고체죠. 그럼 심장이 지금 주식 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1등주잖아요. 세계 1등. 자, 세계 1등 자율주행 테슬라 작년도 많이 가고 엔비디아 제일 1등.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엔비디아, 테슬라 그다음 또 이렇게 로봇이 갔다. 이제 로봇도 다 빠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몸통이잖아요. 인조인간 휴머노이드. 우리나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40만 갔다가 지금 거의 몇 배죠? 한 30배 정도 올랐죠? 거의 30배 올랐다 빠지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세상이 와요. 그 세상에 이제 얘들이 소비하는 막 서로 통신도 하고 이 세상이 빨리 오는 거 양자 컴퓨터씩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한 종목 사더라도 전체 흐름을 알아야만 내 주식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엔비디아도 그쵸 반도체는 끝났다 하고 여름 정도에 6월에 나 이때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도에 잠깐 반전할 대로 보이고요. 그래서 너무 비중을 축소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 잠깐만, 이제, 그렇게 하면 저거,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 중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 심리가 나쁜 게, 전체 업종, 섹터별로 업종을 내놓은 거 뭐, 하락률을 보면 엔비디아도 이렇게 크지만, 언유저 뭐, 부러운 주식, 양자 컴퓨터 주식, 개인들이 막 했다, 이런 것도, 심리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제 뭐 아이온큐도 유상증자인데 이렇게 막 10분 6, 13% 빠지잖아요. 테마 주식이 더 빠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온 것도 빠지고. 자, 그러면 이런 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조사하는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조사하는 이제 S&P 조사하면 역사적으로 지금 심리적으로 평균이 37.5인데 상승 전망이 19.4 6개월 뒤에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 평균은 조금 나은데 그나마 부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2008년도 이후에 2026. 그래서 전반적 약세는 당분간 미국 장세는 한 2달 정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밑에 오면 반도체 쪽을 사는 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이나 AI 관련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국내 증시도 조정을 주는데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워낙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전에는 항상 조금 폭락 했는데요. 있으면서 여기다가 같이 쭉 빠지다가 우리만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3월에부터 중국의 양해가 열리면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국내도 뭐 대선도 있고 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친환경뿐만 여러 가지도 기대되고 그래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자, 올라왔는데 이제는 목표가 왔으니까 조정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정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수는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또 반등을 하지 않을까. 지금 조정은 계속 추세 하락 이렇게 가는 조정보다는 눌림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8포인트가 일봉상으로 62평선인데요. 62평선 이게 좀 붕괴되더라도 잠깐 여기 매물대가 많아요. 저 지지선이. 그래서 2,500 내외는 그냥 여기서 반전할 걸 보이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지금 괜찮은 섹터는 현재 기준으로 코스피 보시면 크래프톤이라든지 셀트는 최근도 좀 강해요. 나머지는 대다수 약한데요. 코스피 섹터라고 지금 볼 수 없이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화장품주가 조금 낮고 코스닥도 보면, 그 다음에 코스닥 보시면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나은 상태입니다. YG엔트라든지 실리콘투브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 조금 나고 이게 다음 주 3월 5일 날 중국의 양해가 개막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양해 개막되면서, 부동산은 살릴 수가 없으니까 놔두고 제조업도 살리기 쉽지 않은 건 AI 관련된 산업을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살리는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 경제 성장률 5% 정도를 계속해서 강제로 좀 살려야 하는데 그건 내수 위주로 가겠다 이입니다. 내수를 강력하게 내수 정책을 써서 그래서 내수 정책을 써대면 그나마 그동안 안 좋았던 이제 내수 관련된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니까 그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그래도 주식이 많이 올라온 건 쉽지 않고 엔터는 관세 연관 엔터하고 게임도 성별 강세 크래프트는 꾸준히 이익이 나니까 그런 거고요. 괜찮고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강세지만 이제 SK텔레콤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가 피해갈 수는 있는데 피해가는 것보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또 지금 계속 요 시간대 계속 3주간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현재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코스피에서 보시면 이제 등락으로 이렇게 보면 자 전체적으로 많이 빠진 주식이 이 레인보우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 있지만 이제 현대일렉트릭하다 LS 일렉트릭, 조선주도 이렇게 상위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3주 동안 약세다, 조심하고 지지선 구축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많이 올라왔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현대적으로도 많이 사고 있는데, 이미 팔고 있습니다. 건전들이 개인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공매도도 재개가 되면, 피해주는 조선이라든지, 많이 올라 현대일렉트릭 이런처럼, 이런 주식들의, 그래서 은행주, 이런 게 타겟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지선 꼭 하락 우려가 추세 하락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갖고 있는 주식을 내가 그냥 비중을 유지하고 가지고 있을지 장기 투자를 할지 아니면 장기 투자될 업종인지 아니면 빨리 손절하고 아니면 이익 실현하고 다른 걸 갈지 그것은 판단을 좀 영역이고 지금 우리가 관세가 자동차 그러니까 4월달 자동차주도 못 가고 올 것 같고요. 쉽지 않고 그러면 반도체도 쉽지 않고 하이닉스도 추가 하락은 뻔히 보이는 장세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쪽 지지하면 되는데 지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 매수는 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섹터별로 특별한 것은 없는데 그나마 3월에 유망 섹터는 중국 내수 부양에 대한 화장품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같으면 아직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바닥인데요. 코스맥스 이런 거 좋지만 대형주 중에 가는 게 별로 없는데 현재 여기가 바닥에서 다음 주 정도의 주봉으로 눌림 20에 잘 유지해서 다음 주에 한번 급등 정도로 나가지 않을까 보고요. 추세.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대형주 중에 가장 좋은 주식 한 종목이 바로 아침에도 플러스 났었는데 카카오입니다. 자 이제 AI 플랫폼에서 카카오 이제 오픈 AI가 AI 에이전트 오퍼레이터를 이제 데모가 나왔는데요.
이제 카카오가 적은 비용으로 오픈AI와 협력해서 적은 비용으로 에이전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자체 모델을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해야 되는데 카카오는 뭐 이제 큰 돈을 들이지도 않고도 협력해서 이제 오픈AI와 하면 실질적으로 뭐 톡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 나오는 AI 에이전트의 가나다라 이런 게 수혜가 되기 때문에 4월달까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쪽이 3월에 웰프시의 카카오 2개가 유명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돈 벌 가장 쉽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시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시향을 이길 수 있는 투자 전략은 실패 없는 1등주 장기 투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투자 여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